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0.38%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1% 전후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1.2% 하락이 나왔고 현대모비스는 1.1%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외적인 종목들은 어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케어젠, HLB까지 바이오주가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500억의 순매도가 잡혔지만 거래대금을 보면 최근 들어 거래대금이 다시 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관은 그래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한 달 내에 무려 5,500억의 순매도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의 별다른 수급이 없었고 기관은 약 1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여전히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금양, SK텔레콤, LG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M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브, KB금융, 금양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된 모습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0.39% 상승이 나왔고 S&P 500은 0.89%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오늘 휴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은 0.45%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다시 보면 이번 주 목요일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FMC를 앞두고 조금은 변동성이 줄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 오늘은 한 가지 조금은 긍정적인 재료가 있어요. 일단은 주가에 큰 변동성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디램이 3분기에는 수급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3분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트렌드포스는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단을 보시면 지난 3분기에는 공급 초과율이 1.4%를 보여주었다면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높았다는 거죠. 어제 자료에 의하면 처음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이 흘러간다면 올 2분기까지가 반도체 업황이 있어서 가장 최악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3분기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던 만큼 점차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업황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3분기면 9월부터이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점차 지금부터는 반도체 업종들도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주를 보니까 중국의 외자 파도를 따냈다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국내 게임주들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었고 그게 게임주들의 큰 악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은 여러 기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이 외자 판호를 발급한 것이 완전히 중단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한 3, 4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 게임 기업들이 굉장한 발전을 했고 오히려 외자 판호를 발급해도
국내 기업들과 승부를 벌일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도 내포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외자판으로 따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에 진출할 수가 있고 또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라는 우려감을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보유한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그 게임이 중국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면 그럴 때는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외자판으로 따냈기 때문에 게임주를 이제 매수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한번 나아가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까지 꼼꼼히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특별하게 시장에서 대두가 되는 이슈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오늘은 조기 퇴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워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준만 정말 잘 세운다고 해도 하루에 수십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한 저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투자 방법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은 길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1, 2주라든지 한 달 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스윙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을 한번 보세요. 3월부터. 자, 3월부터 수급을 보면 기관은 그래도 조금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찾아보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날짜를 3월 1일부터,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외국인을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몇 개를 찾아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물론 3월 초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매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를 둘게요. 그럼 그 뒤에 종목을 보면 두산바켓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개의 종목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종목을 먼저 보면,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계속 우상향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연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일단은 실적 상승을 베이스로 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 이때 3월 9일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럼 뭔가 이때 특별한 것이 있었겠죠? 그럴 때는 기사를 체크를 하는 것인데, 특징주라고 해서 3월 9일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3월 9일 날은 별다른 특징적인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말고 네이버로 가서, 자, 이렇게 해당 종목을 검색을 하고 날짜를 3월 9일로 바꿔주세요. 3월 9일, 그리고 종료 날짜도 3월 9일. 자, 일단은 3월 9일날 건설주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일단은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네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자, 올해 수주 전망이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역대 최대치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그동안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괜찮고 또 실적도 괜찮고 또 재료도 있고 이런 점들은 베이스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세를 보세요. 추세. 자, 이렇게 저점을 읽고 또 저점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추세에 맞닿았을 때는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 추세선에 닿으면 그때 매수해 보겠다. 첫 번째로 그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나는 거기까지 못 기다릴 것 같고 조금 빠졌을 때 뭐 한 3% 위라든지 그 정도 위에서 1차적으로 매수하고 혹시나 조금 떨어지면 2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더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들 해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기준이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이 추세선, 나는 이 추세가 깨졌을 때는 한 이 정도 내려왔겠죠? 기다리지 않고 모두 매도하겠다. 이런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면서 완전히 차트가 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기준 없이 성공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추세선을 봤다면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밀어내 갖지 말자, 이런 기준을 세워보시고요. 또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제가 두 차례로 예시를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필히 매수하기 전에 나는 어디까지 떨어지면 매도할 것이다, 이런 기준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했다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며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추세를 확인하시고 그 추세가 깨졌을 때는 미련을 갖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령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기준을 깨트렸던 만큼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더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과 함께 며칠 동안 기다림을 가졌고 그때는 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기준에 대해서 투자하기 전에 명확하게 한번 세워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니까 참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강한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